자, 다음 주 복습 모의고사에 요거 낸다고요. 요거 하나 낼 겁니다. 요거 하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 찍어주는 것들만 좀 쭉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12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12문제. 그리고 요청에 의해서 일단 뭘 만들어 놨어요. 네이버에 자료 창고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 같은 거,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만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 좀 한번 공부해 볼까 그러면 네이버에 부동산 두루미 치면 주제별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다음에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찾기가 자료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네이버에는 주제별로. 그러니까 자료 여기 네이버 카페 보면 왼쪽에 왼쪽에 항목이 쭉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덕수쌤의 저기 뭐 민법 이야기도 있고, 이놈의 김덕수 이 인간 진짜 요새 이게 연말이라 설이라고 이게 음주 가물을 즐기시니라고 지금 한 2주 지금 쉬고 있어 지금. 요 밑에 보시면 네이버로 넘어가는 자료 창구 버튼이 있어요. 여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네이버 자료 카페로 가요. 뭐 등록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바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만약에 요 투자의 현금 흐름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투자론에 딱 들어가야죠. 그래서 투자론의 쭉 내용을 보면 투자의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암기 코드도 있고 뭐 기출 계산 문제 풀어준 것도 있고, 미리미리 좀 한번 보고 싶은 분은 그런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2019년도 작년에 쭉 제가 올려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 자료 주면 수업 자료도 한번 보고, 다음 카페 가서도 한번 보고, 유튜브로도 만들어놨으니까 유튜브로도 한번 보고, 네이버로도 한번 봐. 그럼 네이버 그냥 쭉 보는 거 아니요. 그럼 그냥 암기야, 그냥 암기. 자, 그럼 이제 요구 수익률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주제가 뭐였어요? 어떤 수익률? 어떤 수익률?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A, B, C, D 4개 대안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대안들의 어떤 기대 수익률을 측정해 본 다음에 얘가 5%, 3%, 7%, 20%면 가장 큰 T안을 선택합니다. 이게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문제는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가서 나 부동산 투자하고 싶으니까 하나만 찍어주세요 했더니 딱 하나를 찍어줬어. C 부동산을. 그리고 이 C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되는 수익률은 7% 정도 돼, 이렇게 말해준다고. 그럼 이제 문제는 좀 전에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비교를 통해서 D안이 제일 나아 이렇게 결정이 하는데, 얘만 이렇게 딱 하나 딸랑 주면 얘를 투자해야 될지 말지가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이에요. 즉 C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준 요 7%가 많은 기대 수익률인지 적은 기대 수익률인지 확신이 안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기대 수익률이 높고 낮냐라는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얘는 70%보다는 낮고 1%보다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높냐 낮냐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결국 기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뭡니까 봤더니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 투자 대안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최소한의 보장받고자 하는 수익률이에요. 보장받고자 하는 수익률. 근데 시험은 뭐가 나옵니까? 요 구조가 나온다고요. 구조. 요구 수익률, 요 구조는 정말 안 나올 데가 없는 내용이에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을 결합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요걸 제가 어떤 사례로 들었냐 그러면, 자, 내 친구가 있다 했어. 성은 오시고 이름은 피스텔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라는 내 친구가 자꾸 나한테 권유를 해. 야, 너 여유자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너 여유자금을 어디다가 투자할지 몰라서 고민이라며, 여유자금 1억을 그러면 나한테 쏴줘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친구가, 오피스텔이. 그럼 나는 친구인 오피스텔에게 뭔가 여유자금을 투자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친구지만 투자를 할 때 돈을 공짜로 주지는 않아요. 뭔가 대가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대가. 근데 그 첫 번째 대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나는 이 여유자금 1억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금을 하고 있어. 예금. 그리고 예금을 통해서 예금 이자를 한 2% 정도 얻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한테 돈을 쌓아줄 때, 야, 나 지금 1억 갖고 예금 2% 수익은 얻고 있어. 그러니까 니도 최소한 얼마는 보장해 달라는 거야. 2%. 그게 바로 요구 수익률이에요. 얘가. 즉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대야 오피스텔이라는 친구에게 요구하는 최소한 보장받고자 하는 수익률이에요. 나는 지금 예금으로 2% 정도 얻고 있으니까 너도 몇 프로 정도는 보장해 줘야 돼. 최소한 2% 정도는 보장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예금 이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투자론에서 요걸 무위험률이라고 부르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예금 이자라고 하지, 썩을 놈들이 그냥 무위험률이라고 대단히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우리 투자론에서는 두 번째 위험이라는 걸 항상 고려했잖아요. 위험. 그래서 이번에는 위험을 한번 고려해보자. 위험을 고려해보면 항상 흐름이, 일단 내가 위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투자론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한 태도를 기본적으로 뭐라고 가정해요? 위험 회피형이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 내가 요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투자에 뭐가 발견이 돼? 위험이 이렇게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야? 어떤 행동? 위험 회피형인데 투자에 위험이 발견돼요.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서 또 뭘 요구해요? 보상을 반드시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을 요구해서 이 보상이 주어지면 투자를 하는 거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위험에 대해서 야 5% 정도 보상을 좀 해줘. 그러면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1억으로 너한테 투자를 해줄 텐데 네가 최소 지금 얻고 있는 예금 이자는 최소 보장해주고, 또 추가로 나는 위험을 대단히 싫어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위험에 대한 대가로 5% 정도를 보상해주면 내가 투자할게. 이렇게 말한다고. 요 두 개를 합친 7%가 이 오피스텔에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장받고자 하는 수익률이다. 이게 요구 수익률이고, 이게. 자, 그런데 요 위험에 대한 보상을 또 학자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요걸 위험 할증률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요 표현으로 나오니까 요 표현을 이제 이해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셔. 문구가 하나는 무위험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위험이 없다는 뜻이죠. 무위험. 여기는 무위험이 아니라 위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위험이 있고 이쪽은 위험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항상 여기에 있는 이 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야. 요구하는 수익률.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석이, 위험이라는 게 없더라도 또는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투자자는 어느 정도를 최소한 보장받고자 합니까? 그러면 위험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았을 때 얼마? 예금이자 2%라는 거예요. 예금이자 2%. 이 위험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으면 2% 정도 예금이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을 이제 고려해보죠. 그러면 위험을 고려하면 항상 나는 위험 회피형이니까 내가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올린다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위험을 싫어하니까. 그게 위험이 있으면 요구하는 수익률을 할증 올립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한 보상을 위험 때문에 요구하는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걸 위험 할증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무위험률인 위험이 없을 때 요구하는 예금 이자랑 위험이 있을 때 올라가는 추가로 올라가는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요 7%가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야. 요구 수익률. 그리고 이 요구 수익률은 이제 기대 수익률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그랬죠. 기대 수익률. 그럼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 자, 어떤 대안의 기대 수익률을 봤더니 20%야. 근데 이 기대 수익률이 높고 낮음을 요걸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추정한 요구 수익률이 7%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 이 부동산 투자 대안이 최소한 얼마만 보장해 주면 돼? 최소 7% 정도만 보장을 해준다면 투자를 할 생각이었어. 그런데 이 투자안이 무려 20%를 준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얼른 후딱 가서 예금 찾아갖고 여기다가 밀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최소한의 보장 수익률이 딱 나오는 순간 이 20%는 대단히 높은 수익률이구나. 이게 딱 감이 온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대되는 수익이 뭐보다 클 때 요구하는 수익보다 크면 항상 투자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익률과 관련된 세 번째 논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수익률 기준은 별게 없어요. 항상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 예측해 보고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기준으로 높냐 낮냐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기대 수익이 내가 요구하는 수익을 넘어선다면 자연스럽게 투자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익률 기준이 끝나면 이번에는 평균, 요 수익률 개념 기출문제 한번 풀고 가야죠. 그냥 넘어갈 뻔했네. 자, 오른쪽에 있는 수익률 개념을 한번 보자고요. 기대 수익률이란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맞은 듯하고. 그다음 2번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유입, 현금 유출, 현금 유입이 수익이고 현금 유출이 비용이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통해 산정됩니다. 뭐 틀려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 대안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장받고자 하는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맞았고. 요놈이 중요한 거죠. 요구 수익률은 항상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는데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무위험, 위험을 고려하지 않아도 뭔가 최소한 보장받기를 원하죠. 그게 예금이자예요. 예금이자. 그리고 위험을 고려하게 되면 항상 요구 수익률은 올라간다라는 게 위험 할증률이고, 그러면 왜 위험이 발견이 되면 요구하는 수익을 올리니? 그러면 나는 위험 회피형이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번 보세요. 시험에 이게 3년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예금 이자를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시간의 대가라고 그래요. 이자를. 자, 예금 이자는 예금을 하고 기다려야 받아요. 내일 당장 받아요. 기다려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의 대가예요.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얘가 나왔어요. 재작년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무위험률이 올라가. 그러면 요구하는 수익은 올라가. 겁나게 잘 나와. 겁나게 항상 요 둘을 합친 게 요구 수익률이니까 무위험률이 올라가면 요구하는 수익률도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7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수익률이라고 돼 있죠. 이 주관적이라는 건 투자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구하는 수익이 투자자에 따라 달라집니까? 그러면 바로 요놈 때문이에요. 요놈. 우리는 위험을 싫어하지만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 위험을 겁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위험을 살짝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을 겁나게 싫어하면 위험에 대한 대가로 겁나게 많은 걸 요구할 거고, 위험을 살짝 싫어하는 사람은 위험에 대한 대가로, 그렇죠, 그 보상을 조금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마다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위험에 대해서 부르는 대가가 다르다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대안이더라도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에 따라서 할랑 조금씩 달라지게 돼 있다, 이런 말. 달라지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일단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뭡니까? 일단 분산은 봤네. 분산과 표준 편차는 뭘 측정하는 지표예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죠. 그리고 이 수익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항상 수익의 평균치를 말하는 거야. 수익의 평균치, 기대 수익. 그러니까 결국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투자 결정 방법. 자, 그런데 이름은 더럽게 거창한데 막상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요, 두 가지 원리로 돼 있어요. 두 가지 원리. 이게 바로 두 가지 원리예요. 근데 막상 표현은 거창한데 문제를 그 원리를 읽어봤더니 첫 번째가 수익이 동일하면 나는 어떤 대안을 선택한다고?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하다면 수익이 높은 대안을 선택합니다. 표현만 어렵지 이런 건 나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거 선택하고요,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을 결합하면 나는 어떤 거 좋아한다는 거야. 어떤 거? 위험은 더럽게 낮으면서 수익은 겁나게 많은 그런 대안을 좀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결론은 이런 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위험이 겁나게 낮으면서 수익은 겁나게 높은 거,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일단 요 두 가지 원리를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이렇게요. 지금 사례를 줬어요. 제가 지금 58페이지에 있는 사례인데 A하고 B를 봐요. A하고 B는 우연찮게 수익이 동일해. 여기 평균이에요. 수익의 평균. 수익의 평균은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수익. 자, 그러니까 A와 B는 수익이 동일해요. 그러면 당연히 표준 편차라는가 위험이니까 위험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위험으로. 근데 우리는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니까 자연스럽게 위험이 작은 A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작은 거. 그런데 C와 D는 우연찮게 또 뭐가 동일해요? 위험이 동일해요. 위험. 표준 편차라는 위험이. 그럼 수익을 놓고 판단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수익은 높은 걸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D 안을 선택합니다. 이게 요 내용이에요. 이걸 오타요. CD. 그런데 이 책에는 또 정확히 되어 있더라고요. 책은 CD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오타낸 거고. 아무튼 이런 걸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실무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이론적인 건데, 왜? 일단 수익이 동일한 대안을 찾기가 거의 없어요. 수익, 특히나 위험이 이렇게 동일한 대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보는 거니까 먼저 수익을 놓고 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수익은 제일 큰 걸 선택하니까 뭘 선택해야 돼요? D. 이렇게 선택하죠. D 아니요? 이게 제일 높아. 그 다음에 위험, 이제 수익을 놓고 봤으니까 이제 수익은 버려.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을 놓고 봐요. 위험을 놓고 봤더니 우리는 위험이 제일 작은 걸 선호하잖아요. 그럼 위험이 제일 작은 거 어떤 게? A.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걸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서 투자 결정을 합니다.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예요. 자, 문제는
수익의 측면에서는 D가 선택되고 위험의 측면에서는 A가 선택돼요. 그러니까 B하고 C는 아니요. B하고 C는 아닌데 그럼 도대체 수익의 측면에서 D를 선택할 겁니까? 위험의 측면에서 A를 선택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항상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결합해서 투자를 선택해 보면 꼭 수익의 측면에서 하나, 위험의 측면에서 하나 이런 게 딱 선택이 돼. 그 이유가 시험에 나온 지가 한 13년이 됐어. 이게 앞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우리는 수익이 올라가면 뭐도 올라가? 위험도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봐요. 얘는 16% 수익이 제일 크죠? 위험도 제일 커. 두 개를 비교하는 거 두 개만. 요 A보다 위험이 더 커. 얘는 위험이 작아? 수익도 작아. 그러니까 수익과 위험은 항상 함께 올라가고 함께 떨어지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것만 좋아합니까? 그러면 수익은 겁나게 높으면서 위험은 겁나게 낮은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랑 안 맞아? 수익과 위험의 어떤 속성이랑 맞지 않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수익과 위험은 항상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는 건데 우리는 수익은 겁나 높고요 위험은 겁나 낮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수익의 측면에서 하나, 위험의 측면에서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에요. A안과 D안의 우열은 더 이상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이쪽은 수익에서 장점, 위험에서는 단점. 여기는 위험은 장점, 수익은 단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높고 위험이 낮으면 수익도 낮기 때문에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결합하면 웬만하면 하나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수익이 크면 위험도 높은 건데 우리는 수익이 크면서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항상 한계예요. 한계. 예.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옵니까? 이걸 좀 보자. 오른쪽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통한 투자 대안의 선택 기출 지문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걸 꼼꼼히 분석을 좀 해보죠. 자, 1번. 동일한 위험이라면 보다 높은 수익을 선택하고요. 동일한 수익이라면 보다 낮은 위험을 선택해요. 그래서 논행이만 읽으면 뭐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 높은 수익과 보다 낮은 위험을 선호한다라는 원리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에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3번과 4번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3번과 4번. 3번은 성립된다고 되어 있고 4번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수익 따로 분석하고 위험 따로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A의 기대 수익률이 B의 기대 수익률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익의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의 측면에서는 큰 걸 선택하니까 뭘 선택해야 돼요? A의 기대 수익률이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A가 선택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수익은 봤어요? 그럼 이제 위험을 봐야죠. 아니나 다를까 출제자가 표준 편차를 줬어. 표준 편차는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니까 자, A의 표준 편차가 B의 표준 편차니까 A의 위험이 작다고 돼 있어. 그럼 위험의 측면에서도 뭘 선택해? A를 선택하는 거예요. 수익의 측면에서도 A가 선택이 되고 그러면 간만에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했더니 딱 하나가 결정이 되네.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래요? 간만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적용이 돼서 하나를 선택해 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4번을 보죠. 4번. 자, 수익의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죠. A의 기대 수익률이 크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수익은 똑같이 A야. 그런데 이번에는 A의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위험이죠. 위험. A의 위험이 크다고 돼 있어.
그럼 나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해야 되니까 B를 선택해야 된다고. B를. 그럼 이 경우에는 수익은 A, 위험은 B. 두 개를 동시에 조합했더니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D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하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개의 문구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결론. 이거 한번 해보죠. 마지막으로. A의 기대 수익률이 B의 기대 수익률보다 커요. 이게 수익의 측면에서는 A가 선택이 되는 거죠. 큰 거. 근데 A와 B의 표준 편차는 동일해요. 위험은 동일하고.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데 A의 수익이 크니까 결국 A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A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하나를 결정했으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적용돼서 하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부르는 거단 말이에요. 2번, 3번, 4번, 특히 3번, 4번 요게 도대체 출제자가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꼭 아셔야 돼.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은 내용이니까. 됐다? 됐다? 됐어.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본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결정 이론도 끝나고 24번을 가십시오. 정말 안 나올 데가 없는 놈입니다. 안 나올 데가 없는 놈이다. 24번. 자, 24번의 논점이 무엇인가요? 봤더니 위험의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위험의 관리는요, 투자에 있는 불확실성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데 위험의 관리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나요? 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위험의 관리라고 해요. 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위험의 관리라고 해요. 근데 위험을 낮추는 노력은 실무에서 대단히 많아. 그래서 얘는 일단 종류를 물어봐요. 종류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두 문자를 따서 먼저 암기를 해야 돼요. 위험을 낮추는 방법에는 제, 보, 할, 가,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이렇게 제보, 할감, 포트폴리오 이렇게 딱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은 항상 요 두 놈과 요 포트폴리오가 시험에 나와요. 이런 거예요. 자, 나머지는 단순 암기예요. 포트폴리오를 빼고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제보, 할감, 포트폴리오 중에 첫 번째 위험의 관리의 첫 번째가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죠. 이건 벌써 끝났네. 위험한 투자를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위험한 놈은 나 투자 안 할래.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이 문구 말고는. 투자 위험한 대안을 제외시키고 투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이 잘 나요. 하나는 보수적 예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수적 예측. 도대체 이 보수적 예측이라는 게 뭡니까? 이걸 물어본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은 가능한 뭐하게? 낮게 예측하고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비용은 가능한 높게 예측하는 방법을 우리는 보수적 예측이라고 해요. 그럼 보수적 예측이 뭐니? 자, 한번 사례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보셔. 자, 오피스텔을 하나 투자하고 싶어서 공인중개사 사장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아유, 나 저쪽에 있는 저놈 오피스텔 하나 사고 싶은데 김 사장님 요거 투자 비용이 얼마나 합니까? 물어보는 거야. 투자 비용이. 그랬더니 김 사장님이 이 오피스텔 말이야 1억 3,756만 352원이야. 이렇게 오피스텔의 가격을 이렇게 말해줘. 왠지 신빙성이 있어 보여. 장난하는 것 같아. 어떻게 부동산의 가격을 10원 한 장까지 이게 말해주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주지. 뭐 이거 완전 사기꾼이고 대부분 이렇게 말해줘요. 최근에 1억 5천을 주고 거래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억 3천에 거래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억 2천까지 거래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 경우의 수를 몇 가지를 말해준다고. 그럼 여기는 지금 뭐라 했어요? 비용은 가능한 높게 예측한다고 했으니까 이 투자자는 그러면 비용이 1억 5천이 든다고 합시다. 이런 걸 보수적 예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수적. 자, 그리고 또 그러면 3년 뒤에 처분할 때 가격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보통 한 3년 뒤에 한 3억이 될 때도 있고 한 2억이 될 때 2억 5천 정도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면 이게 수익이잖아요. 수익. 내가 판매를 하니까 수익을 예측할 때는 가능한 낮게니까 이걸로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높게 예측한다는 건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하고 수익과 비용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하고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는 게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무조건 얘는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안 좋게 예측해서도 남는 게 있네? 그럼 너 굉장히 좋은 데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걸 보수적 예측이라는 거야. 보수적이라는 건 안전빵으로 뭔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수익은 가능한 어떻게? 낮게, 비용은 가능한 높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모가지만 칠 수 있으면 돼. 제발 모가지만. 그렇게 모가지를 치시라 그래도 시험장에서 어디다가 모가지를 쳐야 될지를 몰라. 이렇게. 자, 위험이 나오면 항상 모가지를 쳐요. 그리고 위험이 있으니까 위험을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자, 투자자들은 위험이 발견이 되면 항상 할인율을 조정합니다. 이런 거예요. 조정. 자, 위험이 발견되면 조정을 할인하겠어요? 할인을 조정하겠어? 조정을 할인해버려. 할인율을 조정해. 할인율을 조정한다고. 할인율을. 위험이 발견되면 할인율이라는 걸 조정합니다. 근데 요건 암기요. 이건 암기. 일단은 투자 분석 기법 봐야 이제 아는 거니까. 항상 할인율은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합니다. 할인율이 뭐냐? 이건 11월 달 우리 선행학습을 할 때는 자세히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할인율. 투자자는 할인율을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적용하는데 위험이 발견되면 할인율을 조정합니다. 위험이 발견되면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조정합니다. 그럼 봐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위험을 회피하는 형태니까 위험이 발견이 되면 나의 요구하는 수익을 할증시켜요? 할인시켜요? 나의 요구하는 수익을 올려불어? 낮춰불어? 올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위험이 발견되면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그럼 무조건 올리는 거야. 나는 위험을 싫어하는 회피형이니까. 또 나왔다고. 위험 회피형에. 그래서 뒤를 봤더니 위험이 발견되면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고 어떻게 조정하니 봤더니 위험한 투자 대안에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왜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니? 나는 위험 회피형이라 위험이 있으면 야 조금 더 내라. 요구하는 수익을 올리잖아요. 좀 전에 요구 수익률 배웠잖아요.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 그러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 자,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얘는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민감도 감흥도.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 문구를 봤더니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낸대요. 이게 뭐 이게? 이게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수익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찾아내고 이 원인을 하나 또는 몇 가지를 변동시키면서 수익률 요놈이 결과 요놈이 결과 요놈이
요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우리 수익 투자니까 결과는 수익률이고, 결국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럼 여기 변화시킨다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즉 수익에 영향을 주는 어떤 원인을 탁 변화시켜요. 이렇게. 그러면 결과물인 수익률도 뭐가 생겨?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최초의 수익이 20%였다고 가정을 할 때, 자, 첫 번째 경우가 원인을 살짝 변화시켰더니 세상에 수익률이 70%까지 올라가.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고, 최초에 20%였는데 원인을 살짝 변화시켰더니 수익률이 25% 정도로 살짝 변해. 그럼 우리는 이쪽을 뭐라 그러냐? 수익률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군요. 이렇게 불러. 이쪽은 얘에 비하면 상당히 둔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이걸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민감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민감도. 이 민감도라는 건 어떤 원인을 변화시켰을 때 수익률의 변화가 민감하게 변하느냐 둔감하게 변하느냐. 자, 민감하게 변한다는 건 수익률의 변화가 많다는 거에 적다는 거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우리 인문강의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옆 사람 옆구리를 찔러봐. 그럼 어떤 사람은 옆구리를 찌르면 너 뭐 하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찔르려고만 해도 5도 방정을 떠는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민감도란 말이에요. 민감도. 그런데 항상 요게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우리 예측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 예측이. 어떤 민감한 사람은 살짝 찍으려고 그러면 빡 때려본다고.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민감도가 크면 클수록 항상 우리 예측이 달라지는 거니까 보다 위험한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됐다. 딱 이 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독립문제로 나오는 게, 아이고 어디 갔어? 포트폴리오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우리 요거 기출문제 풀고 바로 우리가 쉬었다가 포트폴리오 들어가자 이런 말이에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니까.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오른쪽에 기출 지문을 봤더니 뭐가 눈에 보여야 됩니까? 그러면 요게 눈에 보여야 된대. 요게 맨 꼬랑지에 있는 뭔지 모르지만 보수적 예측이네. 그럼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재보할감 포트폴리오 중에 보수적 예측이구나. 그리고 보수적 예측은 항상 수익은 가능한 높게 낮게 비용은 가능한 높게 예측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높게, 그러면 보수적 예측 방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뭐가 보여야 돼? 노랭이 말고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보수적 예측이네. 그러니까 수익을 가능한 낮게 조정하는 거지. 맞았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위험 조정 할인율법.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모가지를 쳐. 위험이 발견되면 조정을 할인율에 하겠다는 거예요. 할인율을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할인율을 조정하는데 할인율이 항상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발견되면 나의 요구하는 수익을 뭐한다? 올린다는 뜻이란 거예요. 올린다. 그래서 보다 높은 할인율을 요구합니다. 또 나와서 4번.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나의 요구하는 수익률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여기는 상향 높인다. 보수적 예측은 낮춘다, 하향으로 조정한다. 그러니까 섞어서 내는 거란 말이에요. 10분 쉽니다.